툴루즈와의 경기 후 프랑스 현지 매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카날 서포터즈는 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덴벨레와의 합작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극찬했습니다. 카날 스포츠는 앞서가는 데는 2분 35초면 충분했다 이강인 이라는 게시물로 극찬했습니다. TNT 스포츠에서는 센세이션 이강인의 슈퍼 팀무브가 골을 만들어냈다며 극찬했습니다. 비티냐의 전환 패스를 덴벨레가 만들어주고 이강인이 멋지게 마무리한 팀워크를 극찬하는 매체였습니다. 이어 베렌 스포츠 USA는 이강인이 환상적인 플레이로 골을 성공시켰다. PSG 리포트에서는 이강인이 파리의 2024년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강인의 맹활약과 골을 극찬했습니다. 경기 후 현지 팬들은 이강인은 마스터 클래스야 마지막에 당한 모욕은 안타까웠어. 오늘 최우수 선수에 뽑힐 만한 자격이 충분했어. 내가 볼 때에는 메시보다 잘하던데? 이강인 축하합니다. 저는 친구도 여친도 직업도 돈도 없습니다. 취미도 없죠. 제가 가진 것은 이강인 뿐입니다. 제 옆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었고 저의 삶이 다 열정이에요. 이강인을 무척 좋아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미드필더진에 대한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자는 비티냐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고 있다. 그는 미드필더 자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제가 보기에도 그는 미드필더가 맞아요. 그러나 그는 윙어도 봤었고 지난 경기에서 몇 차례 수비형 미드필더도 봤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공간을 찾는 것과 활동량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활동량이 중요하진 않죠. 항상 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직접 패스 길이 없으면 간접으로 찾으면 됩니다. 가능한 간결하게만 패스하면 되고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티냐에게 딱 맞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잘 해냈습니다. 이전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말이죠. 제가 만족한 부분은 워낙 볼 다루는 재주가 좋은 선수지만 오프더블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수비력도 좋습니다. 우리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이후 우가르테는 왜 뛰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경쟁이 필요함을 강조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결국 미드필더 라인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중 가장 저렴한 이적료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우가르테, 비티냐를 밀어내고 프랑스 핵 유망주 에머리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한 자리를 실력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믿음에 보답을 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우가르테는 이강인과 같이 여름에 왔고 무려 860억 원의 이적료로 파리에 입성했고 비티냐는 540억에 입성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들을 압살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 귀중한 선제골을 이른 시간에 뽑아내며 팀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과정도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비티냐가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롱패스를 보냈고 덴벨레의 컷백 패스를 킬리안 음바페가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흘렸고 뒤따라 쇄도하던 이강인이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공은 수비수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강인의 시즌 3호 골인데요. 올 시즌 PSG에 합류한 이강인은 앞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골, 리그앙에서 한 골씩 기록했었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3골 2도움이 됐습니다. 이강인은 선제골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번뜩이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반 34분 추가골 기회가 아쉽게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전반 34분 하키미의 컷백이 이강인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뒤로 흘렀습니다. 이어 페널티 지역에서 가슴으로 공을 받은 뒤 멋진 시저스킥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위협적인 프리킥을 마르키뉴스의 머리로 배달해 추가골을 도울 뻔했습니다. 후반전에는 PSG가 전반전보다는 내려서면서 이강인도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간중간 날카로운 왼발 스루 패스로 측면 선수들에게 공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전방 압박, 탈압박으로 리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큰 선수들은 정말 이런 빅매치에서 타이틀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을 보이며 정말 슈퍼스타의 면모를 여과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큰 경기에 강한 선수가 진짜 월클로 성장할 수 있고 팀의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축구 통계 매체 품목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한 골과 기회 창출 1회, 빅찬스 1회, 유효 슈팅 2회, 드리블 2회 성공, 코너킥 4회, 패스 성공률 96% 등 다양한 공격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8.3점으로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추가골을 넣은 은바페와 선방쇼를 펼친 돈나룸마가 8.4점이었고 아슈라프 하키미가 8.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후 최우수 선수로는 이강인이 꼽혔습니다. 인터뷰를 가진 이강인은 스페인어로 경기 전부터 이기려고 노력했다. 승리에 기쁘고 즐기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근 좋은 컨디션에 대해서는 항상 팀을 도우려고 하고 열심히 훈련하려고 노력한다며 좋은 선수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한다. PSG에 있어 너무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진화라는 제목과 함께 올 시즌 전반기 PSG의 전술적인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그동안 바르셀로나, 스페인 국가대표팀 등에서 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PSG 부임 초기에도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데려온 곤살로 하무스까지 사용할 방안을 구상했고, 이에 따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4-2-4 포메이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격 라인에 무한히 은바페, 하무스, 덴벨레를 배치했지만 중원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며 이들에게 패스를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강인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복귀한 뒤 엘리케 감독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좌측 미드필더로 사용되며 좌우 측면을 커버하면서 은바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는 이강인은 팀의 핵심이었으며 이번 시즌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에서 활약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시 이강인이 전술적으로나 팀적으로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하는 엘리케 감독이었기 때문에 윙어와 미드필더 역할을 다 잘하는 이강인이 핵심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닌데요. 이강인은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최근 리그안 올 시즌의 베스트 팀이라는 제목으로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을 발표했는데 이강인은 좌측 윙포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관적으로 형편없는 평가를 내렸던 르파리지앵 등 몇몇 현지 매체는 악의를 가지고 이강인을 혹평하기 바빴는데요. 이번 리그안 공식 보도와 축구 통계 매체의 보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강인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이제 최대 5경기를 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한 후 이강인은 휴식을 취한 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를 위해 위르겐 클린스만호에 합류합니다. 클린스만호는 2024년 1월 2일부터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하며 해외 파트너들은 차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1월 6일에는 현지에서 공식 평가전이 진행되는데 상대는 이라크입니다. 국내 훈련과 UAE 훈련 종료 이후 클린스만호는 1월 10일에 카타르에 입성합니다. 클린스만호는 15일에 바레인전을 시작으로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와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2월 12일까지 대표팀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본, 한국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2월 12일까지 차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후 파리에 복귀해서 이강인이 뛸 수 있는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부터입니다. 다만 시차 적응, 체력 등을 고려해 해당 경기를 완전히 뛰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